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겨울에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산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이 주요 원인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과 10일 삼척과 양양, 양구에서 산행을 하던 남자 3명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지난 9일 태백산에서는 등산객들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추운 겨울 무리한 산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는 91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0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도내 산악사고 원인의 51%는 무리한 산행이었고 28%가 부주의로 인한 실족과 추락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산행 시에는 방한, 방풍이 잘 되는 등산복과 보온 및 방수성이 좋은 등산화를 착용하시고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식량과 랜턴,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산행은 눈과 얼음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해가 빨리 져 길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체력을 감안해 등산 코스를 선택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하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FIS 스노보드 월드컵 대회가 1년 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과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1년 전 올림픽 현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 현장에 권기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슬로프를 내려옵니다. 날렵하게 빨간색과 파란색 기문을 지나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희비가 엇갈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노보드 선수들이 1년 만에 다시 평창을 찾았습니다. 코스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설상 종목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상호 선수의 이름을 딴 이상호 슬로프. 아쉽게 메달권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상호는 예선을 1위로 통과하며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현장에는 각국 응원단과 일반 관람객들까지 찾아 1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작년에 동계올림픽을 참관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기회로 한번 참관을 하게 됐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스노보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강사의 도움을 받아 장애물을 통과하고 하프파이프도 타봅니다. 평소에 타던 스키 슬로프와는 달리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코스를 경험해보고 타보니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노보드를 즐기고 그걸 또 통해갖고 또 전문 선수로도 육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와 정혜림 등 우리나라 5명의 선수들은 내일 열리는 2차 대회에 출전해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수출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수출은 전년보다 17.6% 증가한 20억 9,657만 달러로 전국 수출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의료용 전자기기가 11.4%, 합금처리 4.1%, 시멘트는 86.9% 늘어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3억 5천만 달러, 미국이 3억 2천만 달러로 중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무농약 재배 농가에 지속 직접 지불금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무농약 재배 인증 3회차 이후 정부 지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횟수 제한 없이 해마다 국비를 지원받는 유기지속 농가에 반해 무농약은 3년에 3회로 제한하고 있어 무농약 지속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헥타르당 논이 25만 원, 밭은 채소와 특작, 기타 작물이 55만 원, 과실류는 60만 원이 해당됩니다. 도내 산지와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춘천시 퇴계동의 한 꽃집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니하우스 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인근 모텔 건물 외벽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또 앞선 오전 9시쯤에는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 주점 내부가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함께 타고 있던 후배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로 후배 34살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B씨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앞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안전한 정월대보름 행사를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월대보름 기간 54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올해는 구제역으로 일부 행사가 취소됐지만 춘천과 홍천, 원주와 삼척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소방은 주요 행사장 등에 인력 10,000여 명을 배치하고 화재 방지를 위해 각 시군에 풍등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규원 동해시장이 정당을 탈당하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지지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심규원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자 심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983명의 당원이 탈당했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72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자유한국당에 제출된 탈당 신고서가 공표된 인원보다 적었고 일부는 심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탈당한 건 아니라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소셜마케팅 지원 대상을 이달 말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강원도청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강원도 내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영상 제작과 강원도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잡지 동트는 강원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토지문화재단이 스페인에서 창작 활동을 할 문인과 예술인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토지문화재단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현지 숙소와 항공료, 보험료 등이 지원됩니다. 토지문화재단과 스페인 문화활동 국립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양국의 작가 1명씩을 선정해 토지문화관과 스페인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 레지던스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35개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임원이 1명에 불과하고 임원 후보군인 1급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163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명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